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엽제 후유증의 질병 중에서 파킨슨병으로 6급 이상이나 6급 1항 정도 받을 내 질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임상 증상으로 경도로 양측 침범 현상을 경도의 양측 침범 현상을 나타내는 진단서가 발급이 될 경우 양측 침범 경도의 양측 침범의 정도로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또 경도 균형장애 자세, 그러니까 균형장애가 경도의 자세 불안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6급 1항이 되고 6급 2항은 임상 증상의 양측 침범이 경도의 정도로 진단을 받을 때, 그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양측 침범이면 6급 이항, 그리고 경도 균형장애 자세 불안정이면 6급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그 방송이 나갈 때마다 이제 질문이 오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 진단서를 발급이 있어야 진단서를 일단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내가 내 질병의 정도에 알맞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단서 발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 가면 큰 병원에 처음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그 보험병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만 근무했던 의사들은 고엽제라는 것을 별로 다뤄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신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대학병원 과장급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진단서 발급할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험병원 가면 가장 빨리 교통정리가 됩니다. 보험병원 가면 이게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병원이 멀어서 가시기가 힘들면 일단 동네 개인병원에 가십시오. 개인병원에 가셔갖고 내가 이렇게 좀 진단서를 끊고 싶다. 이 부분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진단서를 끊고 싶은데 좀 발급을 어,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견서를 이제 좀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니 소견서 하나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 의사들은, 그 개인병원 의사들은 보통 소견서 써주는데 그렇게 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교 출신, 그리고 만약에 대학병원에 자기 선후배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쉽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 병원을 통해서 환자가 종합병원에 소개가 된 택이 되죠. 그러니까 뭐 개인병원 가서 나 이거 이런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좀 소견서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그런 얘기할 때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속으로는 내색 반깁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를 자기가 소견서 써줄 누구한테 써줄까? 뭐 선배한테 할까? 아니면 후배한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오히려 개인병원에서는 반기는 것이지 그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병원에 가려니 너무 멀어서 또 사람이 많아서 거기는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일단은 우리
보훈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가 다 국가유공자시니까 사람들이 많죠. 무료니까 많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서 발급을 가서 진단을 받고 발급을 해주면은 이제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진단서 소견서 써준 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파킨슨병 임상 증상이 그리고 균형 장애, 뭐 자세 불안정 이런 등에 대해서 진단을 현재 나의 파킨슨병의 나의 현재 정도를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병원에서 알아차리고 일단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해서 일단 진단서를 떼어주겠죠. 이 진단서 소견서와 만약에 진단을 할 때 그 질병에 따라서 CD가 영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영상이 필요 없는 이제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의사가 이제 판단할 일이고 어쨌든 거기서 발급해 주는 건 다 받아와야 돼요. 진단서, 소견서, 검사 기록 그리고 영상 기록 이렇게 영상 기록이 없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기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진단 내용이 되면은 여러분이 파킨슨병으로 6급 2항이나 6급 1항, 6급 1항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발급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망설이시는데요. 이게 발급만 되면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발급 받아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제가 대행까지도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왕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는 당연히 체크해보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절차와 비용 문제가 이제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죠. 근데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생각만 갖고는 되는 게 없잖아요. 우선 실천을 해야죠. 실천. 딱 이거 맘먹으면 내가 파킨슨병을 지금 앓고 있다. 그런데 내가 7급인데 마음이 좀 아무래도 늘 이거는 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6급도 잘 받더만 왜 나는 6급도 못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가서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많은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이 엄청나게 먼 길이지만 내가 한 걸음부터 먼저 겁을 먹고 한 걸음 뛰지 않으면 그 천리길은 평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내가 한 걸음 출발하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데도 여기서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내 현재가 어떤지 모르신 분도 있고, 근데 내가 7급을 갖고 있는데 왠지 옛날보다 내 마음이, 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물론 뭐 옛날보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뭐 더 오히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이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내가 이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내가 왠지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왠지 그래서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어르신은 일단은 진단서 발급을 받으십시오. 그 진단서 떼어가지고 경도의 균형 장애가 있거나 경도의 자세 불안정 장애로 진단서가 끊어지거나 또 경도의 임상 증상이나 양측 침범의 그 경도가 나오면 6급 이상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간략하게 뼈대 제목만 썼지만 그 진단서에는 이제 상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또 검사 기록도 나오고, 그리고 소견도 의사가 어르신은 이런 경우니까 이런 여기에 이 질병이 현재 이런 정도에 속합니다. 라고 소견서를 써주세요. 진단서는 의료법상 당연히 물론 수술을 받겠지만 당연히 진단서는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견서는 거부할 수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소견서까지 발급해라라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그 대신 진단서 발급의 의무 조항은 있죠. 그러니까 진단서는 분명히 끊어주되 그 대신 소견서와 진단서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진단서는 보통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러이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병원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소견서는 소견 말 그대로 의사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질병을 바라보는 의사의 생각,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질병을 바라보는 생각을 거기다 전후 또 앞으로도 장래도 어떻게 될 거다. 현재는 이렇고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소견, 그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파킨슨병으로 7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진단서가 아까 원하는 데 이렇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런 정도의 진단서가 나오면 상위 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진단서가 나오면 재판정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4에 보면 이 정도가 되면 6급 이상이다 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등급을 상향 규정하는데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여러분께 등급을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라는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앞으로도 그 별표 4나 별표 3보다 별표 4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등급이 여러 가지 각 질병을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물론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질문이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질병은 보통 6급 이상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할 거예요. 6급 이상은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진단서를 발급해서 검사해서 진단서가 나오면 6급 이상이 가능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에 일단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제 방송이 여러분 핸드폰에 한 2, 3초 정도 공지가 됩니다. 제목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또 방송이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에게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파킨슨병의 6급 이상을 이 정도로 진단서가 나오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다른 질병이라 하더라도 저에게 상담을 아래 전화번호 상담을 하시려면 일단 진단서를 본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진단서를 갖고 진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냥 그 무조건 내가 이래서 이러고 뭐 이러고 이 병도 있고 저 병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검사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하십시오. 내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을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에게 이 상위 등급 관련 상담을 하시려면 일단은 진단서와 소견서 이런 거를 미리서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